안녕하세요. 오늘은 PTU 협업적 진로 디자인 제5강 자기 이해 세 번째 적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적성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직업 적성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 워크넷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나의 적성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한 줄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 문장, 한 줄로 정리를 나름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한 세 가지로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성이란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인의 구체적인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당되는 일의 성질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 적성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성을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적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직업 적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 가진 알맞은 소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성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적성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교육이나 훈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습니다. 또 향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특수적 잠재 능력 요인으로 직업 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적성이란 어떤 특수 부분에 대한 능력의 정도나 그 능력의 발현 가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성은 어떤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본다면은, 첫째는 연습으로 만들어진 소질적인 능력이다. 연습으로 만들어진 소질적인 능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고 싶은 마음이 적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적성의 특징을 본다면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채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밖으로 발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 적성의 특징을 든다면은 개인차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차다. 적성에 있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소질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의 소질과 B라는 사람의 소질이 다르듯이 A라는 사람의 적성과 B라는 사람의 적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적성은 다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즉 개인차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 적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조직 생활에 적응력이 뛰어난 유형의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조직 적응력이 뛰어난 유형의 사람이라면 기업 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기업의 사풍 또 기업 문화 등에 어울리지 않으면은 업무에는 적합한 사람 같으면서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업 적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기업 적성을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업종에 따른 직종 적성을 고려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의 그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적성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탐색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전공이라도 매우 다양한 진로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전공을 마친 선배들은 어떤 직업 경로를 갖고 있는지를 또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공의 그 커리큘럼 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탐색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전공과 적성의 일치성을 또 연관성을 잘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내 전공이 적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 전공과 적성이 맞나 맞지 않나를 살펴보고 구체적 적성으로 탐색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 또 능력, 흥미, 가치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을 또 찾아보는 것이죠. 처음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또 동기를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의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전공 선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그 적성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직업 적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느냐? 나의 소질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워크넷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워크넷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직업 적성 검사, 심리 검사를 하시는데 무료입니다. 검사명은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란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90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검사를 다 마치고 완료를 누르면은 여러분의 검사 내역이 쭉 출력이 되게 되고, 그 출력된 것을 과제에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과제물에 정리를 해서 과제물란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업 적성 검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과 잠재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무기를 갖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 두 번째로 왜 직업 적성 검사가 필요한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적인 강점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직업 적성 검사가 필요한가? 직업 적성 검사는 나의 강점 특성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적성 검사가 왜 중요하냐? 보다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분야를 탐색하게 되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직업 적성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직업 적성의 요인별 특성과 그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자신의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 그 본인의 점수를 그 그래프를 통해서 제공할 수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통해서 직업 분야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또 잠재력을 확인하고 본인의 그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검사를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적성 프로파일에 적합한 그 직업 분야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 자신의 그 프로파일 결과와 재직자들의 프로파일의 결과를 비교하여 적합도 수준에 따라서 최적합 직업군과 적합 직업군으로 자신이 자신의 직업군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희망 직업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프로파일이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희망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지 못한, 주관적으로 나 이거 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 적성 검사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프로파일을 근거해서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적성 요인별 자신의 프로파일 결과와 희망 직업 분야 재직자들의 프로파일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희망 직업의 중요 적성 요인의 수준과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는 이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활용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관심 분야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이죠. 적성 프로파일 정보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 활용 방법은 관심 있는 직업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 분야와 자신의 적성, 그 자신의 적성 특성이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희망 분야로 진출할 경우 강화되거나 보완해야 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검사 활용 방법은 적합한 직업 분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면 자신의 적성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적합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로 쭉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크넷에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90분 동안 하고 마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냐, 과제물은 나의 적성 검사 결과를 채워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프로파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데, 첫째, 검사 결과를 요약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검사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 강점인가, 11가지 요인별로 봤을 때 어떤 게 내 강점인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또 강점에 비례하는 그 나의 그 약점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 11가지 요인별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그 검사 결과를 기준해서 11가지 요인별을 통해서 추천 직업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직업에 추천해 보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이 검사 결과를 근거해서 내가 나를 이 직업에 추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사 결과 나에게 부여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 이것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프로파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직업 적성을 잘 이해하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을 보면은 언어력, 두 번째 수리력, 세 번째 추리력, 네 번째 공간 지각력, 다섯 번째 사물 지각력, 여섯 번째 상황 판단력, 일곱 번째 기계 능력, 여덟 번째 집중력, 아홉 번째 색채 지각력, 열 번째 사고 유창력, 11번째 협응 능력. 이렇게 11가지 그 직업 적성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 중에 어떤 것은 하위 요인이 2가지가 있을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1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가지의 하위 그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 요인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언어력, 직업 적성 요인 중에 언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력은 하위 요인을 2가지로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휘력, 또 하나는 문장 독해,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력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휘력과 문장 독해가 잘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성 요인, 언어력에 맞는 적성 요인을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글로 표현된 문장들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 이걸 가르쳐서 언어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뒷정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직업군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분에 가장 강점이 있는가를 기준해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 적성 11가지 요인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정확하게 비교해, 즉 대입시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 11가지의 직업 적성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약점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을 내가 그냥 혼자 나 이거 좋아해 라고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면은 이거는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직업 적성 요인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심리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항목 중에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표현해서 그것 종합적으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적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의 있느냐?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여러분 마음에 딱 와 닿는 것,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직업 적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군을 선택하게 되고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 중에 수리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리력은 하위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산력 또 자료 해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력을 잘 하려고 하면은 계산력이 있어야 되고 자료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적성 요인, 수리력에 대한 적성 요인을 보면은 사칙 연산을 이용하여 수리적 문제들을 풀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통계적 자료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통계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어떤 분야냐? 수리력의 적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 중에서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추리력입니다. 두 번째가 수리력이었고 세 번째가 추리력입니다. 이 추리력에는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열 추리 1, 둘째 수열 추리 2, 세 번째 도형 추리가 있는데, 이게 맞는 적성 요인이란 뭐냐? 추리력의 적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수열 추리 1, 2, 도형 추리 이 세 가지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려내 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추리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 중에 공간 지각력입니다. 이 공간 지각력은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 보고 위치 찾기, 조각 맞히기, 그림 맞추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하위 요인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공간 지각력의 적성 요인을 보면은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재배열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며 공간 속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걸 가르쳐서 공간 지각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 중에는 사물 지각력입니다. 사물 지각력의 하위 요인은 지각 속도입니다. 여기에 적성 요인은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점이나 또 차이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을 사물 지각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 중에서 여섯 번째 상황 판단력입니다. 상황 판단력의 하위 요인은 상황 판단 능력인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은 실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황 판단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직업 적성 요인의 일곱 번째는 기계 능력이 있습니다. 기계 능력의 하위 요인은 기계 작성인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기계의 작동 원리나 사물의 운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계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덟 번째로 직업 적성 요인 중에서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의 하위 역시 집중력입니다. 적성 요인을 보면은 직업을 방해하는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집중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직업 적성 요인은 색채 지각력입니다.
색채 지각력에는 두 가지 하위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색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색을 혼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서로 다른 색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서로 다른 색의 혼합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색채 지각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로 직업 적성 요인 중에 열 번째는 사고 유착력입니다. 사고 유착력은 두 가지 하위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도 찾기, 또 하나는 상상하기입니다. 여기에 그 적성 요인을 보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능력을 가르쳐서 사고 유착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직업 적성 요인 11번째는 협응 능력입니다. 이 협응 능력의 하위 요인은 기호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성 요인은 눈과 손이 정확하게 협응하여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을 가르쳐서 협응 능력, 서로 협력하여서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어떤 거냐? 마지막으로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적성별로 직업군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 어떠한 직업을 여러분들의 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여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역시 11가지로 아까 직업 적성 요인이 11가지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직업군도 역시 이 11가지 요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력이 뛰어난 분은 제1 적성, 제2 적성, 제3 적성별로 이렇게 한번 직업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력이 뛰어난 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1 직업군은 전자 및 통신 공학 기술자, 또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 기술자, 해양수산 기술자, 인문계 교사,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의료 전문가, 약사,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법률 및 외교 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번역 전문가, 광고조사 컨설팅 전문가, 직업상담원,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이런 분들이 언어력이 뛰어난 분들의 1차 직업군이고요. 두 번째 이 언어력에서 2차 직업군은 어떤 거냐? 환경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물리, 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영양사, 소방관, 속기사, 기자 및 작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펀드 매니저 및 투자 전문가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제3지망의 언어력이 뛰어난 분의 그 직업 적성, 직업군 적성을 보면은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또 운전 관련 직업, 이런 분들이 언어력이 뛰어난 분들의 세 번째 직업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력이 뛰어난 분들의 제1 직업군은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수학자 및 통계학자,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과 조정 관련 직업, 이게 수리력에 뛰어난 분들의 1차 직업군이고요. 그럼 2차 직업군은 전자 및 통신 공학 기술자, 해양 수산 기술자, 초등학교 교사, 의료 전문가, 약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는 수리력이 뛰어난 2차 지망 직업군입니다. 수리력이 뛰어난 분들의 3차 직업군은 재료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경찰관 및 직업군인, 기자 및 작가,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이렇게 직업군을 볼 수 있습니다. 추리력이 뛰어난 분들의 직업군은 2차, 3차를 볼 수 있는데 1차는 거의 없고요. 2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수학자 및 통계학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화가 및 만화가. 추리력이 뛰어난 3차 직업군은 전자 및 통신과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의료 전문가, 약사 이런 분들이 추리력이 뛰어난 분들의 3차 직업군이고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분들의 1차 직업군은 화가 및 만화가, 사진가, 촬영 기사가 있고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분들의 2차 직업군은 측량 및 토목 기술자, 건축 설계 기술자, 보건 기술 준 전문가, 연출 및 감독자, 건축 관련 직업이 2차 직업군이고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분들의 3차 직업군은 수학자 및 통계학자,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또 조정 관련 직업군이고요. 또 사물 지각력이 뛰어난 분들의 1차 직업군은 유치원 교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건축 관련. 사물 지각력이 뛰어난 2차 직업군은 없고 3차 직업군은 속기사,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분의 1차 직업군은 속기사, 2차 직업군은 도서관 전문가, 운전 관련 직업, 3차 직업군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직업 상담원, 디자이너 또는 성우나 아나운서를 들 수 있습니다. 기계 능력이 뛰어난 분의 1차 직업군은 산업공학기술자, 운전 관련 직업, 정비원을 들 수 있고요. 2차 직업군은 기계공학기술자, 조종 관련 직업을 들 수 있겠고요. 기계 능력이 뛰어난 3차 직업군은 건축 설계 기술자, 해양수산 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소방관,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건축 관련 직업군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뛰어난 분의 1차 직업군은 성우나 아나운서, 집중력이 뛰어난 2차 직업군은 인문계 교사, 유치원 교사,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음식 제조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을 들 수 있고요. 집중력이 뛰어난 3차 직업군은 사진가 또는 촬영 기사가 있습니다. 색채 지각력이 뛰어난 분의 1차 직업군은 영양사, 음악 관련 직업, 일반 사무원을 들 수 있고요. 또 색채 지각력이 뛰어난 2차 직업군은 디자이너, 사진가 촬영 기사, 미용 관련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색채 지각력이 뛰어난 3차 직업군은 산업공학기술자, 화가 및 만화가, 영업사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유착력이 뛰어난 1차 직업군은 건축 설계 기술자, 농업 기술자, 소방관, 기자 및 작가, 디자이너,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사고 유착력이 뛰어난 2차 직업군은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 기술자, 산업공학 기술자, 간호원 전문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직업상담원, 성우, 아나운서,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영업사원, 정비원 이런 분들을 들 수 있고요. 사고 유착력이 뛰어난 3차 직업군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영양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미용 관련 직업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응 능력이 뛰어난 직업군, 1차 직업군은 레크레이션 지도자, 영업사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또 미용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을 들 수 있고요. 협응 능력이 뛰어난 2차 직업군은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또 3차 직업군은 인문계 교사, 간호 전문가, 정비원,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로 직업군이 1차 직업, 2차 직업군, 3차 직업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이 직업 적성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느 분야, 언어력이냐, 수리력이냐, 추리력이냐, 공간 지각력이냐, 사물 지각력이냐, 상황 판단력이냐, 기계 능력이냐, 집중력이냐, 색채 지각력이냐, 사고 유착력이냐, 협응 능력이냐, 이 11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가, 어느 분야에 약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를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어느 분야를 내가 좋아하는가,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여러분의 1차 직업군, 2차 직업군, 3차 직업군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직업군을 택하고 어느 직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이제 작아질 것입니다. 직업군은 넓은 의미거든요. 직종은 그 넓은 의미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을 선택하게 되면 직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좋아하면서 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준비되어진 직업군을 찾아서 이번 학기가 마쳐질 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자료가 축적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또 6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